자, 1번 넘어가고 2번 봅니다. 2번에 보니까 이제 썸네일이 있는데, 이 유튜브의 썸네일이죠. 그래서 이제 공매 배분 순위는 쉽다. 그죠? 임금 채권, 당해세, 자주 나올 겁니다. 임금 채권, 당해세, 국세, 건전한권, 세입자, 이 5개가 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매는 배분 계산서를 한다. 배당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웃기는 선배당, 임금 채권과 법정기일. 자, 이게 은행에서 아무리 설정을 잘해놔도 요 두 가지가 같이 달아붙어 뛰면은 거의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요즘 신탁 공매 그런 거 배웠죠. 신탁 공매를 왜 하느냐? 요것 때문에. 괜히 뭐 설정 잘 해놨더만 뺏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에서 몇 개라 소유권을 막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합니다. 7만원고 신협 추ገብ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 배당표, 공매는 배분계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공매 배당 순위도 모르고 입찰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구하고 싶은 분은 강좌가 몇 개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 있죠. 요거를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은 봅니다. 3번에 보니까 신혼집 전세보증금 1억 8천인데 1억 2,500원 못 받고 선순입니다. 선수 세입자인데 등기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1억 8천 줬어, 신혼집에. 근데 5,500만 원만 받고 쫓겨났다. 너무 억울하다. 땅을 치고 구애한다. 경공매 고수화돼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었다. 이러면 안 되죠. 수긍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조금만 보죠. 그래서 이제 선순위 세입자인데 정말 그 피 같은 돈 1억 8천을 줬는데 1억 얼마죠? 1억 2,500을 띄고 세무서에 뺏기고 받아왔다. 좀 위헌 소지가 있어요. 전세 파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 직장인 최현석 씨는 신혼집 보증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냈다가 5,500만 원만 돌려받은 채 올 1월 쫓겨났습니다. 1월 경에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가장 큰 돈으로 밀려갖고 전세도 같이 못하고. 알고 보니 최 씨가 전입신고를 한 그날 집주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같은 날 일어난 일이지만 우선순위에서 최 씨가 밀렸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권리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국세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최 씨로서는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더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전입신고 당일날 배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라서 최 씨보다 몇 달 후에 입주하면서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하지 않은 다른 세입자 두 사람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자, 이해는 가시죠? 조금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깨끗하더라. 그죠? 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하죠. 그래서 전세 1억 8천을 신혼집을 줬는데, 나중에 보기에는 이제 뭐 공매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배당 받다 보니까 1억 8천 받고 5,500만 원만 받더라. 자, 그 이야기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국세는 이제 요 보면은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발송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최소한도 이제 대출 나갈 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달라 그래요. 일단은. 그래 해도 뭐 띠나 이런 파이거든요. 근데 세입자들은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중개사 같으면은 더 안전하게 주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은 뒤에 봅니다. 뒷장에 봅니다. 이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이 양식인데,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양식에다가, 요거는 집주인의 이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인을. 집주인의 사인을 받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를 붙이면은, 공인중개사도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을 전세계약서였고, 그러면은
정말 완벽한 공인중개사라 하면은 요 정도는 해주면 서비스 해주면 좋습니다. 자기 가서 그럼 뭐 집주인의 그 주민등록증 보통 가져오거든요. 이거는 보통 달라고 뭐 복사를 해줍니다. 그 복사해갖고 요 양식에 밑에 그 사인하는 애 있어요. 사인해달라 이래가지고 중개사가 가든지 세입자가 가든지 해서 세무서 가서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에 이제 딱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중개를 하면은 정말 고급 중개사가 되는 거죠. 고급 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냥 막 덜렁 전입 확정하고 뭐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다, 100% 문제 없다,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공면을 배우면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안장치를 압니다. 그리 해도 문제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그 국세가 2억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0원은 못 받고 나오는 거죠.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우리 갑그 얼굴 있지 말고 병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병구 거기다가 국세 받고 싶으면 너도 신고해라. 거기다 병구에다가 자 세입자도 그 1억 8천 있으면 거기다 전입 확정을 다 넣어라. 그러면은 이제 대출하는 은행도 병구를 보니까 국세도 뭐 들어와 있구나, 세입자도 들어와 있구나, 이런 거를 한 번씩 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음에 저를 좀 법무부 장관 해주시면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구, 우리 갑그 얼굴 있죠? 플러스 병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양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간단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자, 이런 양식 어디 가나 하면요, 요런 양식들은 네이버나 뭐 인터넷 가셔가지고 저는 이랍니다. 국가법 칩니다. 그럼 국가법령 사건뭐 나오죠? 국가법령 나오면은 요 들어가죠. 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은 아까 법이 뭐죠? 국세징수 뭡니까? 국세징수법 해놨죠. 그럼 여기다 국세징수법, 그죠? 징수법 일 치면은 뭐 간단하죠. 일 치면은 이 양식 시행규칙 나오죠. 시행규칙 왼쪽에 제일 밑에 그 별표 서식에 하면은 이제 95 서식이네요. 여기 찾아보면 95더라고요. 95.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95호, 그죠? 여기 있죠? 미납국세 등 있네. 95에. 그럼 요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요 양식을 보니까요, 요 양식인데 임차하는 사람, 이제 임대인, 요 임대인의 사인, 서명 있죠? 임대인의 사인하고 이제 세무서 가면 됩니다. 세무서 가면 되는데 첨부 서류가 보니까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신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사본, 그럼 요거를 이제 두 개를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두 개를 가져가서 신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입자 가도 되고, 같이 가도 되고, 중개사 뭐 같이 갔다 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딱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죠.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4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저런 사람에서 뭐 참, 중개사도 좀 그렇죠. 황당하죠. 그죠? 참, 황당합니다. 자, 4번. 배당기일 통지서. 자, 낙찰자가 이제 잔금을 넣으면은, 배당기일이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잔금 넣으면은 뭐 한 35일 뒤에 넣죠. 낙찰 받고, 넣고, 만약에 못 내면은, 미납이 되면은 한 달 정도, 연 12%, 연체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할 때 먼저 와요. 이 양식이 옵니다. 통지서가. 자, 보겠습니다. 내용. 1번. 임차인을 제외한 채권자는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 이자 등등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해라. 특히 은행 같은데. 그 다음에 임차인이, 특히, 자, 잘 봅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은 전세계약서 4번. 그죠?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본,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본, 그죠? 그 다음에 낙찰자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 목적물의 명도에서, 이거는 이제 소액보증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하여튼 우선 배제권, 돈 받는 사람들, 하여튼 법원에서 돈 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요거는 경공에 똑같습니다. 똑같고 전세권자도 마찬가지 명도 확인서를 요구할 겁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낙찰자의 여기 이제 명도항의서에 인감증명서 한 도씩 첨부돼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고요. 단 해야 단.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되고 보통 2달, 3달 되어 있죠.
경매는 배당 요구 종기일, 공매는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주는 거지, 안 한 사람은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면제된 사람은 제가 하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확배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세 가지 전확배.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 대신 갈 때, 예를 공인중개사가 대신 간다 이럴 때는 주민증, 신분증 지참하고 위임장 2통,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이 왜냐면은 경매 계장한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공탁기에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통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유무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집행계에 알수록. 그래서 이제 내가 배당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거는 이제 3일 전에 경매계에 가면은 배당표 열람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소액보증금 내가 2천만원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거를 미리 알면 가서 물어보서 보니까 빠졌어. 그럼 왜 빠졌느냐 이 물어봐야 되는데 배당기일 날에 오후 2시에 배당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경매장하고 판사하고 바쁜데 손들고 왜 빠졌어 이래 물어보기 좀 그렇다고. 그래서 미리 3일 전부터, 공매는 7일 전부터, 경매는 3일 전부터 이렇게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해관계는 미리 알아보면 좋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데 옵스테일에 전세 돈을 한 1억인가 줬어요. 그래갖고 배당날 됐는데 무배당 됐대요. 왜냐 했더니 취득세가 그 사람이 법인인데 옵스테일 한 30개 정도 이게 이제 막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동기는 걔 이제 대학교 자제분이 있는데 그게 먼저 경매가 돼가지고 그거다가 몰빵 들어왔어요. 30개 뭐 취득세하고 체납된 게. 그러니까 당해세도 당해세면은 취득세가 30개 들어왔으면은 지 하나만 주면 되는데 그거다가 30개 다 간다 그러면 좀 문제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 알면은 미리 좀 알아보면 돼. 다 끝나고 땡땡 치고 나서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어려운 거라. 그래서 미리 알아보면 좋다. 이 말입니다. 미리. 자, 그 다음 7번, 그죠?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 계좌를 주면은 구자 넣어주겠다. 좋고요. 8번, 배당이일을 하고 싶다. 는 배당기일에 구술로 가능하다. 이제 소액보증금 2천만원 빠졌어. 나는 분명히 세입자같이 이렇게 다 했는데 빠졌다. 그럼 왜 그러면 나 배당이 하겠다. 소송하겠다. 그러면은 그때 손을 들어가면 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 빠졌어. 그래서 이제 보통 합니다. 오후 2시에 이제 사법보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앉죠. 경매장 앉아가지고 이제 배당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오후 2시 가면은 그 함에 한 20개, 30개 함이 있어요. 그 이제 사건 번호별로 배당표를 쭉 몇 장씩 이어놨어요. 세트로. 그럼 지가 필요한 걸 꺼냈죠. 나 세입자라. 빠졌어. 그러면 이제 오후 2시 되면은 차를 기내가지고 요 배당표를 다 보셨을 건데 혹시 배당에 이의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손 들면 됩니다. 손 들고 당신은 뭐 때문에 배당일 하고 싶느냐 이러면은 나 소액보증금 2천만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중에서 그 소액보증금이 없는데 여기 한개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손을 들고 합니다. 손을 들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액보증금 2천만 안 주더라. 왜 안 주느냐 이제 하죠. 따지면은 이제 당신은 친인척이라서 안 그러면은 종업원이고 은행에서 배당 배제해달라는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읽어보니까 당신은 가장임차인이 확실한 것 같더라. 그래서 2천만원 못 주겠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공인중개사, 다 도장 찍어가지고 돈 가고 입금증도 있는데, 이러면은, 그러면 그때는 소송해야 돼. 소송하는데, 자, 구분법입니다.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매 계장한테 배당이의 소재기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소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청구이의소, 이건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는 청구이의소 제기증명서, 그 소장 사본 이제 판결문을 넣어야 된다 해놨는데, 자, 그래서 7일 이내에 손 들고 했다 해서 그러면 2천만 원이 그날 배당이 안 됩니다. 그게 공탁이 되어 있어요. 법원의 보관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제 그래 2천만 원 못 받아가죠. 다른 거는 받아가고. 자, 그러면 이제 7일 이내에 임차인은 배당이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경매인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그럼 저는 은행에서 이제 배당을 자주 받아갖고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2천만원, 4천만원 못 받아 있어가지고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봐도 그날 끝났는데 속초부터 서울서 한 방에 끝나는데 못 받아왔으니까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일째 가죠. 8일째. 가서 이제 소장님, 계장님, 배당이 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2천만원 돌려다 그럼 바로 구자 넣어줄 겁니다. 은행 구자로.
자,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 소재기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10번. 배당금이 공탁된 이후에는, 예로 2천만 원 있는 거, 소액보증금이 공탁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인감증명서를 공탁 공문에 제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금이 공탁이 됐다. 그럼 이제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한 10가구가 소액보증금이 한 7명 받아요. 근데 이제 2명은 받았고 5명은 아직 못 받았다. 집을 안 비워줘가지고 명도 안에서 못 받아서 그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일주일 뒤에 찾아가든 열흘 뒤에 찾아가든 한 달 뒤에 가든지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배당표만 넣어와 있으면은 그거는 언제라도 찾아가면 준다고 합니다. 주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배당 수령한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라. 좀 심하다, 그죠? 뭐, 본인 확인하면 되는 거지. 뭐, 인감도장까지 뭐, 본인 확인하면 되겠다. 동사무소 확인된 걸 한번 또 보겠다는 얘기죠. 신분증만 보기엔 좀 그러니까. 요새 동사무소 가면 뭐, 그 지문과 찍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더 확실하니까 막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를, 이제 배당기일 통지서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 요거는 이제 대금 지급 및 배당기일 통지. 요거는 뭐냐면은 채권 상계를 했어요. 채권 상계. 예로 3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2억 전체를 주고 있습니다. 전입 확정도 빨라요. 근데 2억 4천이 되니까 내가 낙찰 받고 싶어요. 2억 5천 낙찰 받았어. 선수 세입자가. 자, 그러면 선수 세입자는 5천만 원 내면 되죠. 그죠? 차익만 내면 되니까. 그때 채권 상계를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차액 지급 신고서를, 채권 상계 신청서 낙찰 받고, 2억 5천을 받았죠. 세입자가. 그러면 낙찰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일주일 이내에 채권 상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근데 보통은 채권 상계 신청서 하기도 하고, 차액 지급 신고서, 두 가지 양식을 혼용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 내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계장에 보고, 당신이 선순위고, 배당, 괜찮네. 그거 이제,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럼 그때는 대금 지급한 날하고 배당기를 같이 맞춰버립니다. 한 날짜에. 그래서 그러면 네가 5천만원, 모자라는 금액만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럼 그때 놓은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인데, 그냥 참고로 보시도록. 자, 봅니다. 배당금을 밑에 수령 공통 첨부서로 있죠. 개인 본인, 개인 대리인, 법인 대리인, 이런 양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배당을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인감증명서 2통하고 인감도장 이거다요. 이임장도 마찬가지. 인감증명서 2통 이런 준비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배당금 수령. 배당금을 수령할 때 오른쪽 보니까 1번 임대차 계약서 원본 해도죠.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택임차에는 과거 주소가 변동사항이 다 넘어갑니다. 포함된 주민등초본, 그 다음에 상가임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자, 이게 옛날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라고 했는데 지금 문구가 바뀌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본, 그죠? 세무서 가서 그거 하나 띄고,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 목적물의 명도확인서라고 했다죠. 명도확인서, 그 다음에 매수인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한 통을 배당 당일에 제출해야 됩니다. 단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한 임차인은 받을 수 있다.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채권 계산서. 자, 넘어가고요. 배당 요구 근로자 추가 첨부서. 자, 근로자 임금 채권 받을 사람들, 근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서류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사실 증명서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임금 채권 달라 이 말이죠. 자, 임금 채권은 대비하는데 3년치 임금, 3년치 퇴직금인데 선언만 4년치 퇴직금, 4개월 급여, 4년치 퇴직금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 근로자는 3년, 석 달 월급하고 3년치인데, 선언만 4개월에 4년치.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도 이런 서류가 막 다 들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가장임차인, 가장 임금 채권자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확인을 많이 하죠. 은행에서 제가 예신 알려고 있을 때는. 자, 그 다음 봅니다. 배당이에 관련된 사항 해놨다죠.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배당이에 관련된 사항. 배당기 당일에 구술로서 가능하다. 구술로서. 그래서 이제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소액보증금 안 줍니까? 나와 배당금이 작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 한 사람은,
좋다. 그럼 네가 뭐 알아서 해라. 소송하든지. 그러면은 이제 배당일 한 경우에는 배당기로부터 7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8일째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김회장한테.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배당 절차. 어떠죠? 배당 절차. 배당표 연락. 배당표는 마이너스 며칠 전에 연락하셨다고요? 3일 전.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공매는 7일 전. 7일 전. 자, 그렇게 하세요. 3일 전에 열람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손을 들고 사법보장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당기로부터 7일 내에 배당이 소를 제기를 하고, 그죠? 소 제기 증명원을 계장님한테 제출을 빨랑빨랑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자, 2번 배당 실시. 배당 실시. 배당할 금액. 그 다음에 뭐 1번 배당할 금액은 낙찰된 매각대금. 땡그라미 1번 매각대금. 2번은 배당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축납까지 지연이자 연 12%. 자, 우리 경매에서는 연체이자 안 건다죠. 은행에서 연체이자 건다요. 법원에서는 지연이자 연 12%. 지금은 12%입니다. 12%. 너가 내면은 한 달 뒤에 안 내고 에미스 하면은 12% 일단 물면 됩니다. 물면 되는데 그것도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줘요. 그래 안 내면은 바로 날짜가 바로 잡히거든요. 바로 또 같은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빨랑빨랑. 그러면 낙찰 받고 한 60일 정도 시간이 있다 보면 됩니다. 60일까지 잔금을 준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납시 떼인 입찰보증금. 전 매수 신고에는 매수. 자, 미납시에 떼인 사람들 입찰보증금도 배당금액에 포함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보증금 10%, 매각대금, 낙찰된 금액의 10%, 항고인이 돌려주지 못할, 적시항고 했는데 기각당해버렸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항고보증금을, 낙찰된 금액의 10%를 걸었죠. 그거를 일자 계산해서 공제를 합니다. 그거 이제 만약에, 공제된 금액도, 1, 2, 3, 4까지가 전부 다 합치게해서 배당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배당기일 업무 처리. 자, 그거는 이제 7일 내에 배당 이소를 한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소장을 만들어서, 뭐, 여러분 하기 힘들겠죠. 법무사는 몇 개 가지고 소장을 만들고, 배당이 소제기 신고, 소제기 증명원을 7일 내에 계장님한테 제출한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변론기일에 이제 출석을 안 하면은 패소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소송, 그래갖고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뭐 오라가라 했죠. 변호사가. 그러면 파트보다 이제, 판사님이 오라가라 하면은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 안 하면은 막 패소행을 봅니다. 원고. 소적해놨고 찍어 참석 안 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뭐 피고야 한 번 더 봐주겠지만은 원고는 한 번 해갖고, 소송 걸어놨고 찍어 뭐 1차부터 안 나오고 뭐 애미사하면은 그거는 패소행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비드 공매는 잔대금 납부 약 30일 이내 배분기를 지정한다. 이제 온비드 공매도 돈이 들어오면은 30일 이내 배당기일 아니고 배분기일. 공매는, 경매는 배당기일, 공매는 배분기일. 배분입니다. 배분. 그럼 배분기일 7일 전부터 배분표를 열람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자, 7번 봅니다. 임금채권은 은행 건전항 설정보다 선배당한다. 단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자, 무슨 말이고 보면요. 밑에 신문 제목 보세요. 최종 석 달치 임금 채권은 사업전 설정의 저당권에도 우선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안에 진료할 때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여러 차원의 촬영단지에 이제 공장에 조업원이 100명이다. 이런 이제 공장에 대출을 한 30억 해달래요. 뭐 50억짜리 공장인데 30억. 뭐 오케이, 뭐 해준다, 그죠? 해주는데, 이제 문제는 경매가 똥 터지면은 몇 년 뒤에 당장 부도 나가고 이제 경매가 터져버리면은 이제 낙찰되고 뭐 이제 30억 정도 낙찰되고 이제 우리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배당표를 또 보면은 임금채권이 예로 100명이다 하면요. 석 달치는 은행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로 6천만원 연봉이다 하면 석 달치니까 뭐 한 달에 한 600 되겠다, 그죠? 뭐 600에 뭐 석 달치 1,800만원. 또 이제 3년치 퇴직금이니까 3년치도 보통 1년에 한 달씩이니까 총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연봉이 6천 거면은 절반 정도는 은행보다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설정을 아무렇지 않아도. 자, 그러면은 한 명이 3천만 원이면은 10명이 뭐 3억, 100명이 뭐 30억. 그럼 하나도 못 받아가네. 할 수 없어요. 못 받아도. 그런 이제 문제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게 종업원이 많으면 좋긴 좋은데, 급여치도 많이 좋은데, 뻥 터지면은 임금채권에 고민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신한에서 한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 지점장님, 황 지점장님 뭐 하나 부탁하는데 뭐냐 했더니 지네 병원인데 요거를 다른 애 패스하면 좋겠대요. 다른 애에. 그래서 다른 애에 이제 연락해보니까 못 받는데. 왜냐, 그러니까 임금채권 때문에. 닥터들하고 의사들이 그게 세잖아요. 그럼 병원이 뻥 터지면은 설정 아무리 잘라도 임금채권이 막 주워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회사는 나는 주식회사에 나는 근무하는 주식회사 삼성 태권에 근무하는 종업원인데 사장님의 아파트가 여러 저게 뭐 도곡동에 타워 페리스가 30억짜리가 있더라. 개인명의. 거기에 쳐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자, 다시. 이 사용자의 총재산 크는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요. 법인이면은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법인의 종업원인데 사장님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는 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임야나 전답에는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임금채권이. 자,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사용자의 총재산. 법인이면 법인이면은 법인 재산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인이면은, 여러 이제 개인 기업체다. 여러 이제 차롱 정비공업사다. 대표 환경지다. 그러면은 환경지 이제 다 그건 개인이겠죠. 다 개인이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법인 재산만 청구되고, 개인 재산은 안 돼. 그죠?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은 이러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해보면은 이게 판례가 많고 임금채권도 아주 복잡해요. 이게 언제 이제 종업원도 언제 들어왔냐? 그럼 합병인 종업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되고 기본 뿌리는 일단 이렇습니다. 기본 뿌리는 은행보다는 빠르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 10만원구에 돈을 빌려갔습니다. 땅을 잡고 안 그러면 옵시대 10개를 잡고 돈을 한 20필로 달라 했더니 10만원구에서는 주로 뭐합니까? 전에 같으면은 1순위 건의단 잡고 해줬습니다. 자 20억 나가면 26억 설정하고 딱 20억이 나가삐다고 10개 잡고 한 40억 되니까 20억 나가삐는데 지금은 가면은 거의 다 신탁에서 몇 개세요. KB 부동산 신탁 한국 토지 신탁이 몇 개라 몇 개야 해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왜 몇 개느냐 요거 피하려고 임금채권 샀고 건전한권 아무리 해놔도 임금채권에서 쳐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법정기일이 설정을 원래 아무리 해놔도 법정기일이 또 빠른 게 몇 억 있으면 이제 그것도 먼저 가져가 버려요. 이런 거를 자꾸 소액보증금 또 받아가 버리니까 이제 신탁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소액보증금도 근데 이제 신탁에서 보면요. 신탁 대출을 하는데, 아파트는 신탁 대출해도 좀 괜찮아요. 왜냐, 그러면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임대나도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다가구주택은 신탁을 해놓으면은 소유자가 바뀌거든요. 그럼 소유자가 신탁에서 하는데, 그 다가구주택 10세대에 내가 전세를 할 수 있나, 전월세를,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신탁 대출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대출 급하니까 대출 80% 땡기 되겠다 그럴 때는 몇 개 수는 있겠지만은 대출 받을 때는 쉬운데 임대나 할 때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내가 아니고 신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럼 세입자들이 또 등기문건에 아시아 신탁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인들랑 찍어주는데 찍어줍니까 그 사람들이? 안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신탁 대출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아파트 달러 하나 받았다 이런 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신탁 대출에.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입니다. 8번. 경매의 배당순위. 경매의 배당. 공매는, 틀렸네. 자, 바꿉니다. 경매는 배당. 공매는 배분이라고 부른다. 자, 됐죠? 경매는 배당. 공매는 배분. 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건전한권 설정 이후에 후순위 임차인이 많거나, 임차인이 아예 없다. 토지, 농지만 낙찰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배당표를 몰라도 되겠다. 자, 무슨 얘기 하면요. 이 배당표가 보니까 1순위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밑에 보니까 법정기일, 건전한권, 전세권,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막 써놨는데,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는, 자, 다시 제 위에 보세요. 건전한 설정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많거나 있거나, 그 다음에 임차인은 꼭 소유자만 산다. 그게 임차인이 아예 없다든지, 그럼 소유자만 거주한다. 이 말이죠. 소유자만 거주한다. 중이다. 이런 거죠. 거주 중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토지.
농지 낙찰 받을 때는 안에 배당표를 못 놔도 되고 무시하면 된다. 근데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원장님, 농지 낙찰 받는데 임금채권, 아니 뭐 국세가 있고 세무서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한데 나중에 내가 저 국세 뭐 세무서 3천만 원이 청구된 게 있던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잔금 넣으면은 은행이 가져갈지 세무서 저기 싸움하는 거고, 낙찰자는 잔금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결론을 해요. 후순위 임차인이다. 그 다음에 집주인만 산다. 토지 농지를 잡아간다. 이럴 때는 배당표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럼 후순위 많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시험 보면은 또 예상 배당표가 있으니 그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어떨 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이 배당표가 필요하느냐. 자, 해놨죠. 그러나 선순위 임차 있는 경우에 이제 필요한데, 자, 1번 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하면 되므로, 저가 낙찰 받으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저가 낙찰 받으면 된다. 자, 이런 거요. 3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짜리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3억에서 2억 4천 떨어졌습니다. 그럼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하면 낙찰을 받아도 됩니까? 자, 2억 5천 받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낙찰가가 한 1,000만원? 1,000만원 주고 낙찰 받으면은 2억 천이고, 그럼 뭐 1,000만원 너무 싸다. 한 4천 정도 떨어지면은 2억 4천 아니고 한 4천 떨어지면 낙찰 받으면은 2억 안고 2억 4천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하면 되니까 이런 거 복잡한 필요 없어요. 배당 순위가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문제 필요하다. 딱 2번 결론은 이겁니다. 하지만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는 아래 배당 순위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보면은 3억짜리, 2억짜리가 이제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이 사람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2억 4천 떨어졌다. 그럼 만약에 2억 5천 받고 싶다 그럼 받으면 되죠, 여러분들. 그죠? 배당 요구를 했어요. 자, 근데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2억 5천 받아도 경매비용 제도 아마 세입자가 2억 가져간 데는 전혀 문제없다 생각했어요. 잔금을 치랐어요. 은행한테 대출 해줬습니다. 해주는데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낙찰 받았어요. 받겠다 생각하고 2억짜리인께는 지금 2억 5천 내가 낙찰 받아갖고 잔금 넣으면은 2억짜리가 받아가니까 무슨 문제 있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때 필요한 게 요겁니다. 그때 만약에 봅시다. 임금채권이 3억 쳐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금채권 3억 쳐들어가면. 선순위 세입자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자, 선순위 세입자는 어디서 위치가 있냐? 그러면 사순위. 사순위 요거 들어가죠, 여기. 여기에 보면은 확정일자부 임차인,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순위. 선순위 세입자라 해도 사순위인데, 자, 그럼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고 뭐 비켜줘야 되겠죠? 그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악법입니다, 악법. 국회의원들이 아차차 아이고, 세입자를 보호해야지 사면서 그냥 만들어 이런 법입니다. 그죠? 임금채권. 아이고, 근로자들이 월급도 못 한다. 부도가 나가지고 3개월치 월급하고 3주 퇴직금은 최소한도 은행에서 못 받아가도 챙겨줘야지. 자꾸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터프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영순위는 뭐냐? 그래서 이제, 영순위는 집행비용. 자, 요거는 신경 쓸 거 없죠? 경매비용이니까. 지가 이제 여러 아파트 5억짜리다 그러면 한 5만원 들어갈 거거든요. 한 1% 들어갈 겁니다. 1%. 그럼 5만원 선불 내고, 뒤에 선불을 받는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네가 고생했으니까 미리 경매 낸다고 공정비용이니까 좋다. 영순위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순위.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동순위입니다. 동순위인데, 소액임차보증금은 아시죠? 여러분들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 임금하고 3년간 퇴직금. 자, 요거는 동순위인데 서로 경합할 때는 안분배당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 당해세는 뭐냐? 이 당해세는 그동안 내가 쭉 보니까 그리 금액이 안 커요. 소액입니다, 소액. 자, 그래서 구청입니다. 주로 구청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여기서 대부분 소액인데, 근데 법에 보면은 당해세 선배당 할 수 있는 거는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과상금이다. 그럼 당해세, 국세는 뭐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세. 이 복잡하게 비는데, 요 중에서는
이 상속세 증여세는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얹고 아마 여러분들은 종합부동산세다 막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여기 있죠. 구청에서 이렇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이거는 국세니까 세무서가 없겠죠. 종합부동산세 그럼 당에서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세 있는데 요거는 재산세 정도. 그래서 위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속세, 증여세는 엄격히 따져보면은 그 법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상속자들이 돈을 안 냈다 이런 거는 저거 안 낸 거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상관은 당해서 안 해요. 자 무슨 말이죠?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지가 뭐 상속세 안 내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재산에 이제 압류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는 이제 죽은 사람이 경매당해 삐고 죽어 삐는데 그 사람한테는 막 청구할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세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에서는 저는 크게 생각 또 이런 게 있어요. 구청인데 이 법인이다 보니까 한 15개 구청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경매 물건은 예로 은평구인데 은평구 뭐 대주동 뭐 거기에서만 구청서 오면 되는데 은평구청서만 오면 만약에 재산세 안 냈다든지 이것만 오면 탁 되는데 보니까 뭐 한 15개 20개 정도서 막 교부 청구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 하죠. 재산명시에 저 공매 보면은 어이구 복잡하네. 이거 어떤 데 구청은 뭐 3천만짜리도 있고 뭐 사니까 아이고 이게 더하니까 뭐 2억 3억 대비니까 아이고 이거 포기하자 이거는. 사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 당에서는 뭡니까? 당해세, 당의 목적물에 대한 세입니다. 당의 목적물. 그러니까 은평구에 빌라가 경매되면 그 은평구에 있는 그것만 되는 거고 부산이고 전라도고 경상도고 이런 빌라가 지거는 돈 안 낸 거는 문제다. 자 우리 임기죠. 창원에 아파트를 지금 1200세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원에 개인인데 자 그 사람이가 뭐 창원만 가는 거 알거든요. 경상남북도 부산 뭐 전국에 막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뻥 터지면은 교부 청구가 전국에서 막 날라와요. 근데 창원에 상남동에 토울서운 아파트 하나만 그것만 경매 달라는데 뭐 전국에 뭐 10억 30억짜리 이게 막 더하니까 되더라. 그럼 그 대비 먹으면 10억 받아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제 성상구청에서 상남동에 해당되는 구청에서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맞고 해당되는 몫에 막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당해세는 그렇게 대세 지장 없다나 그나 그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해세는 너무 깊게 뭐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3번 법정기일. 자 여기 골치 아픕니다. 이 세무서에서 부가세, 양도소득세 이런 조세세건은 세무 압류자가 아니고 숨어있는 법정기일 기준으로 선배당 대수는 매우 그냥 조심이 아니고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매우가 두 분이다. 매우 3번에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림 있죠 그림 잘 봅니다. 우리 지도센에 우리 회장님 쓰신 건데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그죠? 국세 체납 이게 너가 이렇게 이제 뭐 발견이 돼도 너희 볼 때는 후순인데 뭐 압류, 저당권, 전세금보다 뛰어넘어서 주워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있는 겁니다. 좀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알지 못하죠. 그럼 이걸 또 밝혀주느냐? 세무서에서 교부 청구를 해도 여러분들 매수희망자는 세무서에 열람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공매는 알려주거든요. 공매는 상세하게 나옵니다. 법정기일이 언제고 금액도 나오고 하는데 경매는 안 알려줘요. 자, 그래서 저를 법무장을 해주면은 경매도 무조건 공매처럼 알려주라 이렇게 내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만나거든. 한동훈 법무장 끝나면 우리 황경정 원장님은 좀 많이 필요 없어요. 일주일간 해주면 됩니다. 일주일간 해주면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병구 만들고 값 걸고 병구 만들고 그럼 요것도 이제 경매도 예상 배당표를 법원에서도 줄 필요가 있어요. 저거는 자료 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한 날짜에 딱 배당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가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예상 배당표를 딱 미리 주면 좋겠죠. 그죠? 배당료 종결 끝나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작업은 끝났으니까 배당료 종결 끝나고 입찰기일이 되려고 하면 또 한 3개월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중간에 날 잡아가지고 예상 배당표 딱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이제 문제 생깁니다. 이게 이제 받아가보면 그냥 이제 뭐 아까처럼 아까 봤죠. 1억 8천 전세금 주고 신혼자금 주고 쑥 빼가듯이 또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식. 세무서 이게 주로 이제 부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이게 안 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2차 배당 봅니다. 2차 배당. 자, 1차, 2차, 3차 그런 거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수강생들이니까 이해하기 편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은 1차, 3차 이런 거는 아무도 없어요. 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어낸 건데, 그래서 이제 3차 배당까지가 이제 이 선배당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하는 2차 배당은 건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입 확정일자 임차인, 요거는 2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을 아무리 잘해도 요 1차에서 막 요 해당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주워 가버리면은 할 말 없어요. 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은 이제 2차 배당인데, 2차도 그래. 건저당이 빠르냐, 전세권이 빠르냐,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빠르냐, 요 세 개 싸움하는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은요, 이 건저당보다 날짜가 만약에 앞서면은 선순위가 되는 거고, 건저당보다 뒤에 가면은 후순위 됩니다. 그럼 후순위 세입자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세입자는 선순위만 딱 조심하면 돼요. 후순위 세입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선순위 이 건저당이나 국세나 이렇게 이제 날짜 딱 정해졌는데, 국세는 법정기일이죠. 정했는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기준 날짜를 언제 하느냐? 요거는 여러 전입일자는 한 달 빠르고 확정일자 한 달 늦어. 그러면 배당은 한 달 늦은 그거를 기준합니다. 그죠? 늦은 날짜를 기준하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저당 설정은 2월 1일인데 이 세입자는 1월 15일에 전입 들어오고 2월 15일에 확정 짓고 이러면은 배당은 안 돼요. 선순위를 맞는데 선순위 세입자는 되는데 배당은 건저당이 2월 1일이니까 먼저 가져가고 혹시 여분이 있으면은 2월 15일 확정 짓는 그 사람이 가져간다. 그럼 두 개 다 1월 15일이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은행보다 빠르죠. 당연히 빠르는데 그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날짜가 엇갈리면은 이제 늦은 날짜를 기준해서 배당한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요거는 잊어버리면 돼. 요거는 그냥 저가 받아가든 말든 여러 번 하고는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가압류권자가 받아가든 못 받아가든 3개월이 넘고 월급이 예로 1년치 밀렸다. 그러면 이제 7개월 8개월 받았죠. 10달치 밀리면 7개월 받는. 자, 7개월 10년치 퇴직금 못 받았다. 그러면 7년간 또 못 받은 거 있죠. 그거는 건저당보다 뒤에 가기 때문에 이 3차 배당은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1차 배당인데 1차 배당 중에서 특히 세무서 요놈, 세무서. 그럼 구청은 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소액이니까 그동안 큰 문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임금채권. 요 두 가지, 임금채권, 세무서. 여기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농지 아까 했지만 요럴 땐 신경 안 써도 되고 소유자만 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 방갈로 이번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요 1차 배당 일마들을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공부를 해야 돼. 여기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2달 배워가지고 나 이제 2달 18회 사실 18회면 많이 배운 거거든요. 서울에 가면 18회 배워준 데 없습니다. 8회, 9회 사고 막 끝내피고 졸업식이 비지 수료식이 하지. 그래도 막 두 차례 1부 9회차, 2부 9회차하고 18회까지 수업을 해서 내 딴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양이 모자라요. 양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한 1년 수강을 하시면은 딱 정리가 됩니다. 아, 이거는 저렇고 저렇고 몇 년 흘러도 정리가 돼요. 근데 2달 배워나가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내가 볼 때 여러분 2달 배워 나가면은 한 30-40% 배우면은 많이 배웁니다. 30-40%. 그러면 이제 또 재수한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더, 2달 더 하고. 그러면 이제 한 60-70% 조금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것도 쉽진 않죠. 그래서 1년 딱 수강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이제 전공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공면만 잘 배우시면은 절대 굶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굶을 늘고 노후가 돼도 어쨌든 간에 자기 다 먹고 살 그러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9번 봅니다. 9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9번에 보면은 간단한 배당순이죠. 간단한 게. 그래서 9번에는 이제 더 축소해 가지고 간단했어요. 선배당, 후배당 했죠. 그럼 선배당은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후배당은 자, 4순위가 있는데 건저당, 전세권, 확정 밑에 건 내가 없애버렸죠. 이하시행 해놨어요. 요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요는 이거 고민하고 요 따지고 공부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얹고 4순위 후배당 이는 신경 쓸 거 얹고 선배당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 하는 정도 머릿속에 각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0번 봅니다. 10번. 자, 복잡한 배당 순위표. 이거 이제 어제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 해도 또 좀 틀린 게 있어요. 그건 한번 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상세하게 하는데 어떤 게 나가면 이런 게 있어요. 영순위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집행비용. 영순위에서 조금 헷갈리는 거는 이 법무사 보수가 70만 들어갔다. 그거는 나중에 줍니다. 받아올 수 있는데 행정사가 70만 줬다. 그건 또 안 주더라고. 또 법원에서. 좀 주면 좋겠는데 행정사 영순위 딱 들어온 거는 또 집행비용에 빼비더라고. 그게 경매 넣은 사람이 예로 500만 원 주는데 그 중에 법무사 비용이 70만 원. 그럼 500에 다 준다고 합니다. 행정사 비용 70만 들어갔으면 430만 밖에 안 줘요. 배당 받을 때. 그게 조금 좀 불합리하다 보이는데 행정사가 좀 반발할 것 같아요. 반발하는데 장고장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순위. 1순위는 아까 이제 비용 변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교재부터 다 일어났거든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소액보증보다 먼저 빼간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지상권, 전세권, 이거는 잊어버리고요.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 그럼 전세권자.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 하여튼, 그 세입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채권은 빼준대요. 자, 이런 겁니다. 세입자가 유치권은 아니지만은, 이 물이 막 새더라. 다하고 사는데, 2층 주택 사는데, 막 1층에 사는데, 물이 막 버벅 떨어지고,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되고, 그 지가 이제 뭐, 방수 칠해서 뭐, 5만 나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빼줘야 되잖아요. 빼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빼준다는 거죠. 그러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과 단순한 점유자는 인정한다.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자. 소유자가 지가 5만 들어갔다. 그건 안 빼준다. 그게 이제 세입자가 거기 내가 물이 새가지고 내가 급해가지고 태풍도 오고 지금 난리인데 가만 놔두면 완전 집이 뭐 1층에 물이 담겨 빌 정도로 막 그냥 가재가 막 난리 나는데 내가 5만 1000만 주고 했습니다. 빼주세요. 그럼 뺀다. 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순위. 요거는 이제 관련 법은 민법 203조, 367조 뭐 이런 법조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1이 하죠. 주1에 대해서 설명은 자 조금 내려갑니다. 저 뒷장에 가보면은 이제 주1이네, 주1. 이게 많이 쓰이는 거 한번 봅니다. 자, 뒷장에 보니까 제일 밑에 뭐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자, 9페이지 위에 봅니다. 주1 봅니다. 주1. 주형 있네, 주형. 영순위로 집행비용, 경매비용을 말하며 경매 신청자가, 신청 채권자가 선납하고, 경매 넣은 사람이 선납하고, 배당기일 내 후불로 거의 100% 받는데, 법무사 비용까지는 잘 받는데, 행정사가 지출해서 받지 못한다. 제가 써놨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주인.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물 목적물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자,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하여튼 후순위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해서 필요비 지출 때는 민법에 의해서 뭐 우선 받을 수 있다. 뭐 이라고 법원 실무제요이 나와 있는데, 자, 법원 실무제요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요한 이 책자입니다. 이것도 한 3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는데, 전에는 이제 민사, 실무제요, 여기 이제 2권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2권. 이게 이제, 나온 게 10만 4천원입니다. 저기 서로 연락하니까. 10만 5천원. 그러면은 이게 2권을 보내줍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책자입니다. 경매계장들은 항시 요거를 보고요. 문제 부닥치면 요거 딱 봅니다. 그죠?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의정부 지방본의 경매무 편납. 요거를 이제 많이 보죠. 요거는 이제 좀 쉽게 써놓은 거. 쉽게 써놓은 이런 책자고. 요거는 의정부 지방본 가면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해서 나도 프린트해서 만드는 거니까 파일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파일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런 책자 민사 실무제요. 그죠? 법원 실무제요. 요거 이제 부동산 집행 사법연수원서 놓은 건데 2020년 재작년 얼마 전에 다시 3판이 놓은 겁니다. 3판이. 옛날에는 2003년도, 2014년도, 2020년도 다시 나온 거예요.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지금 있는 걸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다 나도 좀 헷갈려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되느냐? 이거 보면 된다면. 전세권자 되느냐?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전세권자, 임차인도 물이 셔갖고 내가 수리비를, 방수비용을 한 1000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빼달라 그러면은 집행비용 다음에 바로 빼주라. 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증인데 이건 다시 올라갑니다. 소액보증금 쭉 올라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봅니다. 10번의 2순위.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봅니다. 7페이지.
7페이지 10번에 2순위.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아시죠? 소액보증금. 요거는 신경 없어요. 옛날에는 요거 공부한다고 우리 초창기 한 25년 전 IMF 때는 요거 공부한다고 절반 정도가 시간 다 뺏겼어요. 소액보증을 받고, 못 받고, 인수고. 이 맨날 표 가지고 그림 된다. 지금은 굿옥션, 옥션을 가면 바로 나오죠. 이거는 그냥 뭐 눈 감고, 자, 나오죠. 이제 다가구주택. 예로, 다가구주택이 뭐, 예로, 다가구주택이 있다. 그죠? 다가구주택. 나중에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국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안동에 7억 8천이 3억 8천에 떨어졌는데 임차인이 없느냐? 또 없네. 또 보면 없네. 자, 광진구 구이동에는 또 8억 9천에 떨어졌는데 임차인이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그죠? 몇 명은 없는데, 자, 좌우지간 예상 배당표를 올리면은 뭐 소액 보증금 받고 안 받고 뭐 나오죠. 이게 나오죠. 주택 소액 임차인이 강씨가 4,300, 3,400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 받고, 날짜가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은행도 받고, 뭐 이런 거다요. 빠르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런 표를 예전에 요거 만든다고, 뭐, 한 3분의 1, 거의 절반을 요거 시간 다 보내버려. 경매비하러 가면은 맨날 요거 갖고 만든다고, 요거 만든다고.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요거는 막 1분 만에. 뭐 보면 된다고요? 예상배당표. 보면 되는데, 공매는 없다. 공매는 예상 배당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체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하면 나름대로 딱 정리가 돼야 공매도 가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공매가 왜 안 들어가느냐? 이게 예상 배당표가 없거든요. 예상 배당표가 없으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아참은 또 골치 아프니까 아이가 나 공매는 못 봐. 막 경매에 답 딱 준 거. 그럼 경매를 가보면 똑같은 물건이 경매 가면은 뭐 2차에서 뭐 10명 들어오는데 공매 가면 3차에서 2명 들어오거든. 그럼 그거 나서 받아야지 말라고 2차에서 1명 들어오는데 그거서 머리 터지게 싸움하고 받을 깁니까? 안 그래요? 공부 조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소액보증은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나 공매를 하려고 하면 먼저 빼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빼야 되겠죠. 그 다음 근로자의 우선 변제가 빼야 되죠. 임금채권, 석 달치 3년간 퇴직금. 자, 써놨네. 단, 줄칩니다. 선언법은 4개월분 4년간이더라. 선언법은 4개월분 4년. 이거 법이 선언법이 있어요. 선언법에 보면은 152조에 보면은 석 달 아니다. 선언은 좀 봐줘야 된다. 저기 고시하는데 바닥, 뭐 한가운데 가서 저 태평양 죽기 살기로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달씩 더 주고 이제 1년치 더 주는 겁니다. 자, 이 같이 경합할 때는, 동반 채권으로 봐서 안분배당한다. 안분배당. 이제 안분배당이죠. 봐서 안분배당한다. 안분배당. 자, 3순위, 당해세.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당해세 우선의 원칙. 그죠? 당해세 우선. 집행 목적물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인데,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아이고, 저게, 죽었다. 경매 때 하고 있는데 죽었다. 그럼 상속세가 또 뭐, 청구되고 내가 골치 아프네. 이건 아닙니다. 아이고, 죽은 사람 말고, 보통은 죽은 사람 거 말고, 죽은 사람 것도 상속 안 되죠. 그 사람 상속 안 되죠. 그런 이야기고, 지금 잘 보면은, 정려세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요걸 잊어버리면 돼요. 요거 두 개는 잊어버리고,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이제, 여러분 신경 좀 써야 돼요. 지금 금액이 좀 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사순위. 자, 법정기일이,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법정기일이 저당보다 앞서는 조세, 법정기일이 저당보다, 건저당보다 앞선다, 이 말이죠. 앞선다. 교부 청구가 넣더라도, 이 법정기일 요거는, 자, 세무서에서는 압류를 해갖고 돈 들어갈 거는 세무서도 있고, 압류도 안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이틀 전에 막 단락해가지고 5년치를 내놔 인사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기에 싸우면 어떡하느냐. 또 압류 선착주 해가지고 등기부에 압류를 올린 사람이 먼저 가거든. 저 길이 내부적으로 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 배당표에 보면은 등기부에 압류를 안 한 세무서가 있고 압류를 아예 안 하고 한 세무서가 있고 아예 이안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때 어떻게 알아가고 통지를 받아가지고 뭐 5년 전에 그 뭐 1억 내놔라고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는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개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세무서 압류가 등기부에 안 나타나도 이거는 딱 숨어있어요. 아주 복병, 아주 더러운 놈. 그래서 넣었어요. 아주 더러운 놈.
이런 건 없애면 좋겠어. 나는 이거를,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투명하지도 않고, 또 저기는 앉아있다가 숨어있다가 야, 너 옛날에, 5년 전에 사무 받은 건 이제 경매들 안 깨네? 내놔라. 그거 와갖고 더 챙겨하고, 좀 문제 있죠. 자, 그럼 조세 다음에 순위의 공각, 이거는 몰라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 4순위입니다. 3순위, 4순위. 자, 조금 밑에 다시 보겠습니다. 저 밑에. 3순위, 4순위. 주 3 봅니다. 주 3. 여기 페이지가 조금 들어갔죠? 9페이지네요. 주 3. 주 3. 당해세 판례는 저당권 설정자, 즉, 경매당한 소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한해서 우선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부과된 정려세라든가, 이 소유자, 설정자, 담보자의 설정자 사망으로 해서 그 상속인에 부과된 상속세와 같은 당해세는 기존의 저당권에 대해서 우선할 수 없다는 제한설의 입장이다. 자, 그래서 이 주 3은 당해세 하는 거는 여러분이 크게 고민하다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는 상속세, 증여세, 아이고 골치 아프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죽었는데 상속자가 만약에 상속받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안 됐을 때는 그건 이제 저거를 하면 되는 거고, 죽은 사람은 별 상관없어요. 정류도 마찬가지. 정류를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정리 안 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그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당해세는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와 가상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건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당해세 이거는 이제 아주 우선한데 지금 이제 제가 했죠. 당해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정도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정려세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정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한 정려세이다. 하지만 매각재산의 취득자금을 정려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그 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정려세와 정려제한 정려세는 아니다. 즉 매각대상 자체가 정된 경우에 한해서 그 재산에 부과된 정려세가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를 잘 읽어보면은 여러분하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2번 봅니다. 상속세는 저당권 설정자, 자, 적행은 제가 넣은 겁니다. 설정자, 즉 담보를 제공한 제공자, 경매당한 소유자 이 말입니다. 상속세는 경매당한 소유자가 그 피담보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해서 부과한 상속세는 이를 당연. 이게 이제 그 상속인, 그 이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 부과한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해서 우선한다. 자, 그렇다 보면은 1번하고 당해세하고 그 상속세 정려세는 여러분하고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 없다. 저도 이제 그동안 실무 쪽이 오래 봤죠. 이제 여신가는 한 7년 동안 배당 경매당한 게 막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이렇게 막 갔다 오거든요. 배당 열람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에 상관에서 결제도 올리고 막 이러는데 그동안 당해 정려세 상속해갖고는 문제 생긴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만 잊어버리면 되겠다 보입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4 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주사가 뭐죠? 주사. 이게 중요하죠. 주사. 법정기일보다 빠른 조세는 법정기일을 한다. 그죠? 법정기일이 저당권은 건저당 설정이다요. 건저당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요게 이제, 앞선다. 자, 오른쪽 보니까 등기부에 압류 선착주가 있어요. 압류. 세무서 끼리는, 저 끼리는 이제 네가 빠네, 내가 빠네 하는 거는 등기부에 먼저 올리는 사람이 압류라고 강남 세무서 올렸다 하면 그게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부 청구만 설한 이 사람은 이제 늦다. 이제 이런 거 압류 선착주의 이런 겁니다. 그럼 아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5순위입니다. 5순위. 자, 5순위가 이제 피 터진 거죠. 요가 거의 한 80~90% 싸움 여기서 합니다. 이제 주로가 이제 마을 속에 넘기죠. 건저당권 전세권에서 담보되는 채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전입, 확정일자를 갖춘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해서 건저당 설정일자하고 싸움한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는 다 꽃뼈 쳐버렸어요. 꽃뼈. 오늘 다 그냥 싸그리 여러분들이 막 몰라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정도 아시고, 9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주 4번.
저당과, 이 저당권은 이거는 건저당권이다. 건저당권 설정일자, 이 말입니다. 그냥 설정일자하고, 조세 간의 우선순위는 건저당 설정 등기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에 한다. 그 조세의 법정기일이지, 납부기한 아닙니다. 납부기한 아니고, 납부기한 한 달 정도, 넣습니다. 넣고 보통, 법정기일이 보통 빨라요. 법정기일을 이제 가지고 합니다. 그 나중에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기일 표가 있으니까. 요구 청구서 보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자, 주 5부입니다. 주 5. 저당권, 가동기, 담보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은 동순위로서 각 등기의 설정 등기일과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임차권 등기라는 보증금 채권은 저당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하나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 갖춘 경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하는 데 순위가 있다. 자, 복잡한데, 이건 실례를, 자, 이 법률 용어를 글로서 나오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례를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7, 8, 9, 4, 9, 이건 다 부셔버리고, 제일 밑에 보인다, 제일 밑에. 공통상.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물건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와 담보물건자는 평등하게 안분배당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보면은. 자, 어느 이제 아파트가죠. 아파트에 가압류가 1억 들었어요. 자, 예로 2억짜리 아파트인데, 가압류 1억 들어오고, 건저당 1억 들어오면은 싸움할 거 없죠? 1억씩 까면 됩니다. 근데, 2억짜리 아파트에 가압류가 1억이 있고, 건저당이 2억 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자,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는, 계산이 근데 6,600이가, 그러면 이제 안분해서 3억이니까 3억 중에 1억, 가압류가 6,600 가져가고 3억 중에 나머지를 건전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똑같이 안분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가압류가 먼저 있을 때는 뒤에 건전한건자고 서로 나눠먹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나눠서 안분해서 금액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작은 사람이 작고. 자, 근데 거꾸로 건저당이 먼저 있고 가압류가 뒤로 빼면, 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가압류가 1억이다. 가압류가 1억이고 건저당이 1억이다. 그러면 2억 1억이면은 이제 2억짜리 아파트 뭐 팔리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또 뒤에 가압류가 1억 또 붙었어요. 배당료 종류. 그럼 3억이 돼버렸어. 그럼 요럴 때 어찌 되느냐? 그럼 니도 6,600 일단 나눕니다. 니도 6,600 6,600이가 그러면 되겠네. 자, 세 개 이때는 해놔놨고 이 건저당은 뒤에 거를 딱 흡수해 빕니다. 그럼 요거는 제로가 되고 요거는 1억 2,200이 되고 1억 3,200이 되고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건저당 뒤에 붙은 가압류는 일단 나누기 해놔놨고 건저당에 흡수를 당해. 1억. 다시요. 요거는 1억. 1억만 가야 되는데 1억만 가져가고 요거는 3,200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압류가 딱 있으면은 이제 서로 안분한다. 중간에 건저당이 잡히면은 뒤에 건저당 뒤에 줄 선 거는 건저당이 지가 만족할 때까지 쑥 뺐더랍니다. 흡수해 봅니다. 이 건저당은 꼭 건저당만 하는 게 아니고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세입자가 1억이다. 전입 확정이 빨라가지고 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가압류가 먼저 줄 쓸 때는 이 안분하는 게 있어요. 세입자가 건저당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입자도 전입 확정일자가 있죠. 그 늦은 날짜 계산해서 이제 뒤에 거를 쫙 알아들었다. 자, 11번.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론해서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11번부터는 이제 실무 사례니까 여러분들 머리 아플 건 없어요. 이제 대강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질문했다. 토지를 낙찰받으려는데 가압류에 김미건 채권자가 있는데 임금 채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무슨 말이고 이게? 19에 1017호. 19에 1017호. 그 이제 수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수학생들도 보면은 공인 중에서 한 20명 사람도 있고 그냥 무대포 가정주부도 있고 여러 있어요. 여러 종류가. 그래서 이제 막 쓰기 써나 참 어려운데 막 초급반만 하고 중급반 고급반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되는데 그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이론입니다. 대강만 아시고 이제 지금 실무를 이제 해보면 쉽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토지를 낙찰받는데 태안군이죠. 태안군에 토지를 낙찰받는데 자, 이런 거죠. 태안군의 임야를 받는데 낙찰이 됩니다. 그죠? 되는데
쭉 임야는 이제 임운용 산지는 제가 했더니죠. 대출이 안 된다. 얘기했죠. 뭔 산지가 됩니까?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라야 된다. 농립 이런 거 말고 관리죠. 준보전산지라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요 본게는 뭐 가압류가 있고 뭐 살다 아까 그죠 있죠. 은행에서 여기 이영규가 건조당하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가 막 있고 경매다 뭐 이러는데 아까 물어본 게 뭐고? 뭐를 물어봤노? 가압류에 김미근 채권자가 있는데 임금 채권인지. 자, 임금 김미근이 누구? 김미근 채권자가 있더라. 없는데? 있다, 그죠? 자, 자부지간, 이런 가압류들, 건유당도 있고, 가압류 있고, 짜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문제 있느냐? 자, 임야는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나 따질 필요 없고, 땅이 잘 생겼는지, 이런 거 따지면 돼요. 은행이 대출이 잘 나오는지, 그런 거 따지고, 뒤에 팔 때 돈이 되는 거야. 자, 땅 잘 생겼네. 생긴 잘 생겼죠? 근데 그림을 딱 보면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누가 작업을 해놓은 느낌 안 됩니까? 느낌에 따뜻하게 한번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자, 돈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됐으면 벌써 뭐 호텔 들어서고 난리 났죠. 모텔 들어서고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이런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인목 본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나무 밀도가 빽빽하다든지 소나무가 많다 이러면은 건축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따져야 돼요. 구청에 물어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농림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뭐 이런 거 임금 채권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데 임금 채권인지 아무튼 그 임금 채권은 보통 가압류 해놔갖고 뭐 환경진을 위해 10명 이런 게거든요. 1억 내놔라 이런 게 이제 가압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주로 임금 채권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은 누구 위에 10명 해갖고 노동자 위원장 이름 위에 안 그러면 선정 당사자 환경진 외에 뭐 10명 1억 이런 거는 주로 임금 채권인 수예요. 자, 그 다음 12번 임차인 현황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자, 이거 봅니다. 그냥 이거 보면은 밑에 있죠. 임차인 현황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대.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럴 때는 문제는 없고요. 아까 뭐 배당표 이런 건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없고 관리비가 밀리는지 명도가 잘 되는지 대출이 잘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시면 돼. 2대 1406, 21에 1406. 자, 봅니다. 21에 1406. 자, 상가를 낙찰받는데, 자, 상가를 8달구의 상가가 전용이 40평의 지층이네. 그죠? 지층이다. 지하가 좀 별로다죠. 지층이라도 뭐 참 좋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임차가 없더라. 조사된 임차인이 없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저끼리 세무서가 먼저 가져가든 은행이 넣가하든 우리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됩니다. 그냥 임대나 잘 될 건지 그런 거 고민하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이제 잘 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제가 공매를 낙찰 받았는데 배분 관계가 경험 없다 보니 제가 생각과 달라서 불하게 미납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혹여나 원장님께서 낙찰 취소 방안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리는데 방안이 있으면은 상담료를 지불하고 고견을 두고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왔어요. 자, 근데 답을 줬네, 그죠? 납부 기한이 세입자보다 너무 빠르네요. 미납해야 되겠네요. 답을 준 겁니다.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자, 우리 배분수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건조당이네요, 건조당. 자, 일단 요거 문제 보고 갑시다. 자, 지금 보니까 이 물건이 두 사람이나 지금 낙찰을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된 건인데 지가 이제 세 번째 들어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2021년 6월 달에 한번 낙찰이 하면 되었고, 11월 달에 또 낙찰이 되고, 또 미납이 되고, 또 지가 또 걸리는 거야, 쉽게는. 가다가 자꾸 걸리는 거야, 자꾸 콜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임차인이 2억 2천이 있는데, 전입 확정이 빠르더라. 그죠? 전입 확정이 2억 2천이 있다. 2억 2천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배분용으로 보면요.
쭉 보면은 2억 2천이 전입 확정이 2019년 1월 30일. 자,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압류일자를 먼저 봅니다. 압류일자. 그럼 그 날짜를 보면은, 이게 날짜 2020년도죠. 2020년도 2019년 9월 19일 있네. 위임기간. 9월 19일. 요거는 며칠입니까? 1월 31일. 자, 좌우지간 세입자 전입 확정이 제일 빠르죠? 이 압류 설정일자에 비하면은 제일 딱 보면 마음속으로 선순위구나. 선순위구나. 그럼 배당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낙찰이 만약에 2억 3천이 막 되면은 이 친구도 낙찰 받은 거죠. 2억 3천이나 이 낙찰을 만약에 받으면은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받아가느냐 따져봅니다. 그럼 따지는 거는 여기 있죠. 법정기일 납부하는 자, 저 밑에 다른 거는 놔두고요. 다른 거는 뭐 일산 서구청 하나 정도는 뭐 그러다 치고 나머지 쭉 보니까 날짜가 늦어요. 늦고 이런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빠른 게 있던데 2019년 7월 10일 이건 며칠입니까? 여기 있네. 이게 몇 놈이 이게 압류는 2020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2000년도부터 밀렸다. 자, 이게 문제네. 2000년도부터 밀려가지고 1억 3,300이다면. 그죠? 계속 근데 보험공단도 그렇지. 2000년부터 밀렸으면 빨리 경매를 던져하고 어디 처리하고 지금까지 처분하다가 지금 2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청구 들어오면서 그럼 이 금액을 기간을 따져가지고 2000년부터 한 20년도 밀린 건데 이 사람은 2019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빠르지 않나 보입니다. 빠르다고 보면은 1억 3,300이 먼저 받아가겠죠. 자, 그러면은 2억 3,800이 낙찰되면 1억 3,300을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1억 1억 한 1,000만원 정도. 아니, 1억 정도. 1억 한 500만원, 1억 정도가 배당을 받을 걸 보입니다. 그럼 1억 정도 받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2억 2천이니까, 모자라잖아, 지금. 1억 2천이. 그러면은 1억 2천 모자라니까, 2억 3,800, 1억 천 대표면 3억 한 5천 대표니까, 그러면 문제 있는. 그럴 바에야 미납이 낫지. 2,200만 띄고 끝낼 게 낫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돼,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자, 그럼 실제 가서 한번 봅시다. 공매에 가서. 자,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는데, 이런 거죠. 낙찰을 받는데, 골치 아프다, 그죠, 지금. 공매에 가서 내가 또 걸린다고, 또 계속 요거는 5번, 10번 걸리다. 몰라, 이제, 오피스텔 저게 한 3억, 한 5천, 4억대 비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은. 자, 이래 안 놓을 때는 선택, 진행 눌리면 안 되고, 선택 눌리가, 요거죠, 요거. 자, 요겁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오피스텔이다. 그죠? 전용은 한 8, 9편 되는 거고요. 자, 이래서 2억 3,800이 작년에 6월 달에 낙찰되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온비드를 가서 봅니다. 제가 보니까. 자, 온비드 가서는 이 입찰 이력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요거 보이죠? 요거 한번 보세요. 입찰 이력을 딱 보면은, 과거의 스토리가 지금 보면은 나오죠? 요거 한 사람 띄있죠? 띄있죠? 또 띄있죠? 또 띄있죠? 그러면 또 비슷비슷하네. 근데 2억 8천까지 넣었네. 그죠? 시너도요. 2억 8천까지 좋다 고온데. 그 세사람들 이런 경우는, 미납자들입니다. 미납자. 그죠? 미납자들이 이렇게 이제 현재로 남겨. 6월 달에, 3월 달에, 요거는 2020년, 그 재작년에 11월 달에 3명이나 지금 걸려가고 있습니다. 또 놓으면 또 걸린다고. 때려보면 또 걸린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게 왜 걸리느냐. 요 보면은 이제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재산 명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겠죠. 재산 명세,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우리 옥션원에서 봅시다. 재산 명세 있으니까. 그래 볼 때, 여기서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옥션원에 재산 명세를 봅니다. 여기 있으니까. 자, 이렇죠. 건물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좋아요. 좋은데, 세입자가 이 땡땡시가 2억 2천에
이종 씨가 전입 확정을 잘 하셨고 2019년 초에 하셨는데 배분 채권 신고 요거도 2020년 7월 10일 했습니다. 여기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돌았겠죠. 자, 됐어요. 자, 근데 좋은데 문제는 딱 넘기니까 뭐가 했나 하면은 그럼 뭐 이 세입자가 전입일자가 1월 30일인데 늦다. 건재당에 늦죠. 선순위 맞죠? 선순위. 자, 선순위입니다. 건재당을 쭉 보니까 요거도 2020년 늦다. 그래서 그게 선순위고, 요거도 보니까 9월 달이니까 요거도 아까 며칠이죠? 2019년도 1월 초보면 겨울이니까 늦다. 그러면 선순위 입장에 그건 배웠고, 자, 그럼 확정일자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똑같아요. 당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기준해서 배당을 할 건데, 이리 딱 한 장을 넘겨보니까, 자, 요거 다른 거 볼 거 없죠? 요것만 딱 잘 보세요. 이 날짜가 워낙 빠르죠, 이게. 그죠? 2000년도 문제고 19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부터 1억 3,300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안 내가지고 계속 밀리가 왔다 있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산성이 필요 없죠. 강남 세무서 요것도 뭐 세무서 기간에 다 법정기에는 넣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당해시지만은 이거는 넘어 당해시 기간에 신경 쓰고 없고, 이거는 법정기에도 넣고 요것도 넘어 당해시 이것도 신경 쓰고 없고 너무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송파구청. 요거는 이제 포함이 되네. 47만 3천원. 요거는 선순위, 당해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당해시. 알겠어요? 그럼 요거는 빠르고, 요 놈이 이제 빠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정기일 이게 빠르기 때문에, 여기 빠르기 때문에, 1억 3,300 가지고, 손드는 겁니다. 최사람 다 손들고 잔금을, 당에 안 넣어서 당해시. 만약 넣었으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 1억 3,300을 떼줘버리니까 이 사람이 뭐 낙찰 받아가지고 2억 3천 해갖고 잔금 넣었다 이러면 됩니까? 그럼 아까 1억 3천이 빨리 나비죠. 그럼 여러 한 1억 정도가 뭐 배당이 되겠다 임차인이. 그럼 모자라는 1억 2천은 낙찰에다가 물어낸다. 그럼 두 개 합치면은 4억 한 5,800이 3억 5,800이 대비니까 시세하고는 영 동떨어졌다. 시세는 3억도 안 되는 것 같는데 그게 자꾸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공매를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빼야 되겠죠. 모르고 덜렁덜렁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전화 오면, 이제 이렇게 문자 오면 내가 이제, 나쁘게 안 크는 것보다는 이게, 법정기일 나쁘게 하는 거 있죠. 요게 너무나 빠르다. 2000년 12월 16일로 빠르기 때문에, 포기를 하라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14번. 세무서의 압류일자보다 오히려 법정기일이 세입자보다 앞서면은 선배당이 되므로 세입자가 매우 불리하다. 선순위 임차인의 매수보증금 낙찰 인수가 큰일이다 해놨어요. 자, 질문 봅니다. 전입 확정일자가 세입자가 기간 내 배분 요구도 잘했고요. 그런데 통영세무서 법정기보다 세입자가 넣습니다. 배분될 금액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럴 때 세입자 보증금 인수인가 물어봅니다. 자,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1억 1,700이 4,200까지, 막 떨어졌는데, 낙찰 받았네요. 이 친구는 안 받았을 것 같고. 자, 밑에 거 보세요. 보면은, 임차인이 전입이 2018년 4월 달에 1억 7천이고, 저 뒤에 가니까, 통영세무서가 2019년도 1월이다. 잠깐만, 왜 되죠? 2019년 1월이고, 세입자는 2018년 전입했고, 그럼 선순위 맞죠, 일단? 선순위입니다. 구순위가 아니에요. 자, 그럼 배당을 보면은 두 개 합치기를 하면은 4월 9일이 되었고, 요거는 4월 1일이네. 1일. 8일간 빠르네. 얼마라고 빠르다고요? 2억 4백. 자, 됐죠? 자, 다시. 세입자는 2018년 4월 9일이 D-Day입니다. 그죠? D-Day. 배당할 수 있는 D-Day를 보면은 이 날짜는 늦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자가 먼저 2019년 1월 20일이죠. 1월 20일 2018년에 선순위 임차인이고, 배당은 요거는 2018년 4월 1일에 2억 400이다 한 거 보니까 2018년 4월 9일이니까 8일 넣었다. 넣어지니까 여기 먼저 가져가겠죠. 통영세무서 이 친구가
그죠? 이 금이 크잖아요, 지금. 조금만해. 2억 4백이다. 자, 그러면 낙찰되면은, 이 4,200이 들어오면 누가 다 가져간다고요? 세무서 가져가도 세무서 배고파. 가져가도 배고파요. 이거는 그냥 간식으로 묵은 거지. 그죠? 그러기에 이거는, 세입자가 1억 7천이니까, 1차가 1억 6,700이고, 세입자가 1억 7천인데, 이거는 그냥 주도, 그냥 주면 가져오세요. 그냥 주면. 막, 들었다 하고, 그래도 1억 7천 내놔야 됩니다. 세입자 나가라 할 때. 이해가죠? 그럼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비슷한 거예요. 4,200에 1억 7천 다음에는, 1억 7천 다음에는 2억 1,200에 또, 체납 처분이 되겠다. 국세지정수리. 이제 집행비용 그런 거. 그거까지 합치면은 2억 한 1,500 정도 주고 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모르면. 일반인들은 물어보기 힘들잖아, 사실.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답을 줄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거를. 그게 맨날 뛰고, 이제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 답변했네. 낙찰 금지 물건. 자, 믿습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구독션에 예상 배당표가 없습니다. 자, 1억 7천 세입자 배분이 어렵겠네요. 전액 인수로 봐야 되므로 입찰 금지 물건입니다. 예상 낙찰가는 한 300만원. 혹시 한다 그러면은 막, 그것도 내가 많이 봐준 게 300만원이. 그래서 낙찰을 받지 말아요. 막 300까지 떨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뭐 한 2억 올라갔다. 이러면은 이제 한 4볼만 하지. 이거는 안 돼. 이런 거는 이제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자, 15분 보자. 자, 잘 보이죠?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를 내가 수요일 5시 입찰해서 1등이 되면은, 봅니다. 송파구 방이동, 이 다세대도요. 다세대에, 이제 1억 2,100에 이제 연락 온 거예요. 여기 이제 낙찰이 되면은, 수요일 5시 입찰해서 1등이 되면은, 1등이 1억 5천에 입찰 가격. 되면은 공매 이제 물어보는 게 입찰을 못 듣나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 재산 명세를 보니까 자 봅니다. 일단 밑에 봅시다. 밑에 바로 나와 있다 그죠? 붙이나 봅니다. 임차인이 3억 5천이죠. 3억 5천이 있고 그 다음에 배분 요구가 이 3억 5천이 있는데 전입 확정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250, 이거는 뭐 큰 금액 아니고, 송파구청, 송파구니까 송파구청에 당해지니까 1,000만원, 막 좋다. 그 다음에, 건강보, 또 다 괜찮은데, 문제는 뒤에 봅니다. 송파세무서 보세요, 송파세무서. 송파세무서를 보니까, 자, 일단은 선순위, 후순위 그거 따집니다. 선순위 2018년 6월 달에 임차인이다, 그죠? 2018년 6월 달에, 자, 기억합니다. 6월 달하고, 압류 설정일자를 따져봅니다. 선순위도 따집니다. 먼저 2018년, 2019년 이런 거 막 있으니까 다 상관없고 제일 빠르죠. 선순위는 맞고 배당은 이 날짜를 건전항을 봅니다. 건전항을 보니까 3억 5천. 그러면 이제 2018년 6월 20일인데 쭉 보니까 2017년께 하나 있죠. 별표 있는 거. 이 금액이 1억 6천이죠. 요거는 금액이 빠르잖아요. 지금 빠르니까 최소한도 1억 6천 하고 여기서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250 하고 송파구청에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100만원 전부 다 선수를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신동거에 샀고 일반 채권자 뭐 이거는 상관없고요. 1억 6천 1억 7천 1억 7천 한 500 정도가 지금 빠릅니다. 지금 보니까 빠르고 자, 그러면은, 낙찰가가 한 1억, 1억 100, 1억 샀는데, 이 낙찰되면은 다 주워가죠. 세입자 가져갈 게 없어요. 지금, 세입자는 제로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3억 5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에 받아버리면은, 4억 5천이 된다, 이거 지금. 4억 5천에. 그럼 1억에 받으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읽어봅니다. 15번에. 송파구 방유답은 내가 수요일 5시까지 입찰해서 1등에 낙찰되면은 최저 입찰가를 1억 5천 쓰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예요. 자, 공매 재산 명세를 보니까 선순위 임차에 3억 5천이 있더라. 그보다 선순위 국세 등 공매에 1억 7,400 먼저 배분이 예상되므로 임차인은 무배당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3억 5천 추가로 부담이 되므로 1억 5천 낙찰 받으시면은 3억 5천 더하면은 5억에 받는 게 됩니다. 그러면 1차 가격이 4억 4백인데 5억 되면은
괜찮느냐? 제가 볼 때는 좀 멋이 안 맞단 말이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 찾을 줄 알아야 돼. 내가 감을 잡아가지고. 그죠? 이거를 모르고 그냥 덜렁 1억 받은 사람은 이제 얼마 낮춰받았다고요? 2억 받은 요거 하고 3억 5천을 일단 내놔야 돼. 3억 5천. 3억 5천을 이 사람이 10원을 못 받아가니까 그럼 1억 100에 3억 5천이면은 4억 5천 100이다. 막 그래도 만족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족 안 하면은 이제 좀 곤란하다 이야기죠.